네, 반갑습니다. 점심 먹고서 가장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들 자리를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호남불교 문화원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연구 실장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이준엽입니다. 또 제가 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 좀 몇 개가 더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사장 일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좀 광주 전남 이쪽에 특히 이제 우리 호남불교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호남불교의 문화 이쪽에 대한 좀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뭐가 있는지 또 사라져가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이러는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제가 광주 땅 이름과 불교 문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서, 명칭 속에서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불교 문화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땅 이름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명인데, 이게 이름이 누구라도 이름은 그렇게 쉽게 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인연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이름이라는 게 묘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부터 기억하기 한 20, 30년쯤 됐나? 우리가 한때 그 장명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것이 한번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흥미로웠었던 게 뭐냐면은 책 가운데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뭐 이런 책을 하나 어느 스님이 아마 쓰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이름과 관련해서 함부로 이름 짓지 뭐랄까 이름을 좀 신중하게 좀 기해서 이렇게 지착.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어느 스님 이제 서울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신도분들이나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이름에 대한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스님 어떻게 뭐 이름 뭐 이렇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의 주장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 스님이.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생명체의 이제 사주라는 게 흔히 사주라는 게 태어나는 뭐 일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좀 부족한 그 기운이 있대요.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말의 그 음성의 기운으로 그 부족한 기운을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기운에 뭐 어떤 뭐 물 기운이 좀 부족하면 물 기운을 좀 넣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아이를 하나 이름을 주시면서 이 아이는 아마 이제 잔병치레가 많을 텐데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하루에 뭐 1000번 이렇게 우리가 뭐 주문 외듯이 진언을 외우듯이 이렇게 불러줘야 한답니다. 그 스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서 학교를 가게 되면 집에서 부모가 안 불러주더라도 아이들이 막 부르니까 이름을. 그래서 그 기운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뭐랄까 좀 힘을 좀 실어준다라는. 그래서 이 음파에도 우리가 말하는 음파에도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견 뭐 수긍은 좀 가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땅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이름도 그냥 이름이 지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알다시피 따뜻할 온자인가요? 이렇게 온자나 이렇게 따뜻한 뭐 이런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정말로 이렇게 뭐죠? 온천이 나오죠. 온천이 하면은 온천이 나오고 온양온천 뭐 이러듯이요.
뭐 우리 가까이 저기 고흥만 해도 그렇죠. 고흥만 해도 거기에 뭐 높을 꽃자에 흥할흥자인가요? 고흥이 아마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이름이 이런 땅 이름이 전혀 옛날에 저기 오래전 벌써 천년 이상 정도를 그 이름을 불렀었을 때 '왜 그랬을까?' 했는데 지금 어때요? 고흥의 나루도의 하늘을 향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어쨌든 뭐 우주를 향해 가는 이 우주선 이렇게 기지가 그런 발사대가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인제 온천하는 온천업자들이나 이네들이 지명 가지고 땅 이름 가지고 그런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인제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 광주의 땅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땅 이름이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불교와 인연이 많아요, 불교와. 그래서 불교와 그런 땅 이름의 인연 이야기를 땅 이름을 가지고 우리 불교 문화를 우리 지역의 불교 문화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광주 땅 이름과 불교 문화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어디에 있는 이 건물이냐면 석서정이라고 그래서요. 광주천 광주공원 올라가는 광주 다리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10여 년 됐나? 근데 이제 이 다리가 바로 우리 광주라는 지명하고 제일 광주라는 지명을 알려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인제 바로 옆에 이 석서정기 아니까 이 비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정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요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은 그래요. 고려 때 광주 목사 김상이 여기에 이 물길 광주천이죠. 거기에 물길을 좀 잡는데 그 물길을 몇 번 실패를 했다가 그 물길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여기에 정자라는 거를 하나 정자를 지어 놓고 석서정이라 이렇게 하고 해 놨는데 근데 여기에 목은 이색이 이게 고려 말에 이제 우리 대학자죠. 유학자이지만 불교 학자이기도 한데 목은 이색이 여기 광주를 왔다가 이 석서정에서 여기를 둘러보고 석서정 기문을 하나 써요. 거기에 기문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에 첫 마디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광지주리 이렇게 이게 빛광자잖아요. 광주라는 고을주자니까 광주 고을은 해서 이게 여기가 빛광자가 들어가는 광주고을이라 빛고을이다라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명칭을 넣는데 이렇게 그 어원이 되는 시초가 이 석서정에서 연유되었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이 백제 시대 때는 뭐 무진주, 무주 뭐 여러 가지 중국식 이제 지명을 가져와서 이제 쓰다가 고려 태조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광주라는 지명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또 한참 잊어져요. 광주라는 지명이 한참 잊어졌다. 고려 말에 가서야 이 목은 이색이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고려 말의 대유학자인데 누굽니까? 정도전이나 정몽주 하여튼 이런 모든 조선을 세웠던 그런 신흥 유학자들의 은사예요. 스승이에요, 스승. 다 그들이 이 목은 이색의 제자인데 근데 이 목은 선생님이 유학자이면서도 독실한 불자예요, 불자. 그래서 그때 당시 목은 이색이 동시대 큰 스님으로 나홍화상이 계세요. 나홍화상. 우리가 뭐 웃는 그 얼굴이 뭐 참다운 공양고요, 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다, 뭐 이런 시 있죠. 이런 시 쓰셨던 나홍 스님이신데 이 나홍 스님이 송광사 주지를 한번 하세요. 주지. 그러니까 그때에 아마 나홍 스님이 송광사 주지하실 때 목은 이색이 송광사를 다녀가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송광사의 능어교 그쪽에다 임경당인가요? 거기에다가도 시를 한 수 쓰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아마 여기를 질렸던 것 같아요, 광주를. 그러면서 그거를 쓰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썼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에 석서정기 해서 광지 주리 뭐 삼방 뭐예요 이게 배 뭐 대산 이런 건가? 이 말 이게 뭐냐면 광주 빛고을은 빛의 고을은 삼방에 그 동 저기 뭐야 동남서 이렇게 세 방향이 큰 산으로 있고 북쪽만 유일하게 큰 평야지가 있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 물들이 한나로 쏟아져 가지고서 이게 항상 수해를 잇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물기를 잡으려고 수해 피해를 잡으려고 그 광주천 가운데에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딱 세워요. 그래서 물길을 두 줄기인가를 만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물길이 잡히지 않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북쪽인가 여기에다가 그 돌을 이렇게 쌓아서 물이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그 서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겨우 그 뭐랄까 물길을 잡았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석서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그 저 목은 이색이 그러면서 이 광주골, 빛골, 광주골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태조 때 왜 그 말을 썼는지 한 번 기록은 나오는데 구로 그런 그 광주라고 쓰질 않다가 목은 이색 때 이렇게 광주라는 땅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 현판이 지금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어떤 곳이냐? 광주는 그래서 빛골인데 왜 그 빛골이라고 했었을까? 빛골이라고 했었을까라는 거를 보면 살펴보면 광주가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무등산이 있고 무등산 요쪽에가 금당산 요쪽에가 운수 그 이쪽에 어등산 옛날에 뭐 어등산까지 뭐 강주라고 보지는 않았었을 것 같고 이쪽에 운천저수지가 있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 세 면이 큰 산으로 있어서 물이 이쪽에 몰리면 한쪽으로 쏟아져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그 이쪽에 이제 무등산 그 원효사가 되겠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서 저기 그 용추 계곡에서 오는 담양에서 오는 그 영산강하고 만나서 여기서부터 요 물길이 그러니까 광주 IC인가요? 그쪽에 와울이라는 그쪽에서 만나가지고 쭉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이제 광주시청 옆을 지나서 여기 어등산 밑으로 그 가서 여기에서 만나는데 요 강이 어디에서 장성에서 흘러오는 황룡강이죠. 황룡강 요 강이 그래서 어등산 옆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강하고 만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영산강이 돼서 나주로 흘러가는데 이 합류되는 여기에서 여기 와우리 지금 북광주 IC는데 거기까지를 독특하게 여기를 극락강이라고 해요. 극락강.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 아마 제가 그 살펴본 바로는 전 세계의 극락강이란 지명으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동쪽에 무등산, 남쪽에 그 금당산, 서쪽으로는 아마 그 운천사, 지금은 이제 어등산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그리고 요 북쪽으로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이 그 극락강 이 사이가 바로 빛광자 쓰는 광주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로. 그런데 이 광주라는 그 빛고을 그 광주는 고려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국가잖아요, 고려가. 그래서 이 빛광자는 불교에서 빛광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빛광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을 해요.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바로 이 그 빛광자예요. 빛광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 이름을 무량광전이라고도 해요. 무량광. 그 광명이 무량하다 이거죠. 또는 무량수전이라고 하죠. 무량수. 그래서 때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정각을 수광전이라고 해요.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그 다른 별칭이 있는데 숫자와 광자를 합쳐서 수광전. 그래서 여러분 경주 그 토안산에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 그 저기 뭡니까 석굴암 바로 밑에 이제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 이름이 바로 수광전이에요. 수광전. 그리고 무량수전은 유명하죠. 저기 그 어디입니까? 그 경상도 거기 부석사에 뭐 그 유명하신 뭡니까? 불교 저기 학자 뭐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어서선가 뭐 그 책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를? 무등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있는 무등산이 무등도 결국은 불교에서 나왔는데 이 무등이 뭐예요? 무등등하다. 견주어 비할 바 없이 우뚝 솟았다. 견주어 비할 바 없이 무등등이라는 말이 견주어 비할 바 없이 우뚝 솟은 존재는 딱 한 분, 깨달으신 부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등이라는 이 무등산은 그 무등산의 무등은 부처님을 부처님의 다른 별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저쪽 그 상무지구에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저 군부대가 생기면서 지어졌던 구산 스님 때 지었던 아니 저기 저 무각사 있죠. 그 무각사도 없을 무자에다가 깨달을 값자, 깨달을 게 더 이상 없다. 깨달을 게 더 이상 없는 존재. 그래서 거기도 뭐 부처님 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학스님 그러죠. 무학스님. 학이 공부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막 이렇게 저기도 하지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그렇게 이런 뜻으로 이 무등이나 무학, 무각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을 상징을 하죠. 이따가 이제 여기 그 분적산 옆에 여기 이제 금당산인데 금당이 뭐예요? 세금자, 금금자의 집당자. 그러니까 쇠옷, 금옷을 입은 분이 금옷을 입은 분의 집이다는 거죠. 그래서 금옷을 입은 분은 부처님을 얘기해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불상은 그러죠. 우리가 금옷 입힌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금당이라고 해요. 보통 예전에는 사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부처님 그 법당을 금당이라고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금당이고 남쪽에,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 어등산이 있잖아요. 어등산. 이 어등산에 어등이 이제 물고기 어자에다가 오를 등자인데 물고기가 올라서 뭐 등용문을 한다 이런 데에서 뭐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어등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어등이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있죠. 관세음보살님이 32응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32분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물론 그 천수천안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나오기도 하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32 관음으로 우리가 그 조성을 하는데 그 중에 어등관음이라고 계세요. 어등관음은 중국의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 그 그림이나 이렇게 불화에 보면 바구니에 잉어를 들고 계시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뭐 그 버드나무 이렇게 청수를 이렇게 저기도 하기도 하지만 잉어를 들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어등관음이에요. 어등관음. 그 어등관음,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것이 어등산이에요. 사실은 어등산. 그래서 원래 이 어등산에도 엄청나게 절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8년인가 이때 이쪽에 상무지구 이쪽으로 이렇게 군부대가 생기면서 전부 다 거기가 수용당했어요.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 그 절들이 다 나왔어요. 다 여기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그 한 30년 됐으니까 이제 그 상무대로 저기 장성으로 군부대 이전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해지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에 뭐 운수사, 보광사 뭐 이런 절들이 그 뭐 예전에 있었는데 이 절들을 터를 줘야 하는데 이거 다 수용해 가지고는 그 다시 안 주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를 했냐면 그 가장 그 위치 좋은데 골프장 만들었어요. 골프장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제가 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극락강 건너가 바로 이 광주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어디를 강을 건넌다라는 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쪽에서 보면 요단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단강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도 뭐 요단강 건너갈 일 있냐? 또 죽을 일 있냐 이거죠. 이게 죽어서 가는 곳이 기독교의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게 그네들이 뭐 그런다고 그래요. 저쪽에 그 예루살렘인가 거기서 그 요르단인가요? 그쪽에 그 강이 흐르는 그게 요단강인데 그쪽으로 갈 때 거기에다가 뭐 발이나 이런 걸 깨끗이 씻고 저세상으로 저승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극락강은 여기 그 극락강 이쪽에 지금 광주에 흐르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그 곳의 극락강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가는 곳이 극락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빛골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서 아주 극락이란 게 그거죠. 달극자 즐거울 낙자. 그냥 이거를 그 구마라지 그 스님이 중국의 이제 구마라지 스님이 불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교의 정토 세계에 가장 표현하는 단어로 극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지극히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극히 즐거운 곳. 그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광주는 아미타 부처님 그 정토 세상인데 여기에서 지극히 즐거운 그런 곳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게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등산, 금당산, 무등산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극락강 사이가 거기가 바로 우리 빛골 광주고 그 광주의 강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부처님 도량, 극락 도량,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도량을 또 뭘로 표현하면 안양이라고 편안할 안자 그 안양 있죠. 안양 우리 서울 밑에. 그래서 안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양이 많아요. 우리 무등산 밑에도 안양산 있죠. 안양산. 그 안양도 극락 세상이야. 그 정토 세상이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서울 밑에 안양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안양교회가 17개인가 몇 개인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인터넷을 치면 그러니까 극락교회가 그렇게 많답니다. 극락교회. 사실 뭐 우리 염주동에 염주도 우리 염주거든요. 염주. 거기도 염주동 성당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아리송합니다. 이 지도는 일제 강점기 끝날 무렵집일 거예요. 이때의 지도예요. 그때 우리 광주시가 있고 여기가 극락면이고 여기가 서방면이에요. 서방면. 극락과 서방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이쪽에 있다라는 거를 광주에 붙어서 저쪽에 그 서쪽 방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서 한번 다음을 보겠습니다. 극락초등학교가 있어요. 유촌동에 거기 가면 이게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학교인데 제가 딱 한 20년 됐겠네. 20년 그때쯤에서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학부모들이 극락이 뭐냐 어떻게 학교 이름이 아이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특정 종교의 그 이름을 가지고서 학교 이름을 짓는 건 이름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개명을 해야 한다라고 학부모들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는 참 현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극락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만이 아니라 이 극락초등학교는 졸업한 동문들도 학교가 저기가 된다. 그래서 동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동문들한테 이제 막 서울이고 어디에 있는 모든 동문들 저기에 이렇게 질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동문회에서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우리는 극락초등학교로 잘 다녔고 우리의 저기에는 극락초등학교다. 그래서 이 극락초등학교가 이름이 바뀌지 않고 저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들었던 그 기사로 나온 얘기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닌 걸로 들었을 때는 이게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극락초등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의 100년 역사가 될 거예요. 이게 1993년도에 극락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름에 왜 이래? 여름에 그 이렇게 극락강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인터넷으로 제가 한번 기사들을 이렇게 극락과 관련된 이렇게 극락강 쳐보니까요. 일제 강점기 때 여기가 굉장히 극락강 쪽이 유원지였는데 해마다 엄청 돌아가셔요. 이렇게 유원지에서 놀다가 물놀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극락강역이 있죠. 바로 그 극락강을 따라서 그 철도가 담양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지금도 그 극락강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게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쯤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 좀. 듣고 공감이 가면.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정말 희한하다. 자, 이게 시청입니다. 시청. 우리 광주시청이 저쪽으로 이제 옮겨지고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배죠, 배. 그러죠. 배입니다. 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통도사 극락전에 있는 반야용선이에요. 반야용선인데 이 앞에 지금 그 용이 그 극락으로 지금 가는 그 배에 극락으로 갈 분들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일루왕보살이 그 보살이 있어요. 여기 지금 주장자 들고 일루왕보살인데 이 일루왕보살은 어디든지 길을 안내하는 보살이고요. 여기 이 분은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극락으로 모셔가는데 이게 반야용선입니다. 이게 우리 불교 불자들의 이상 중에 하나죠. 반야용선을 타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정토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 반야용선인데 안타깝게 이게 지금 작년 수해에 이게 지금 사라졌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자, 요 그림 반야용선을 보시고 어때요? 똑같은 방향이죠.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가 요 부분이 의회동이에요. 의회동.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시의 행정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일루왕보살처럼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행정동이에요. 여기가 지장보살이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즉 여기 공무원들이 여기서 행정을 봐요. 여기서 우리의 그 광주 행정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배 선창이죠.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가 강당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설계하신 분을 제가 정말로 어떤 이런 거를 좀 알고서 이걸 하셨나 해서 찾으려고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 그 내용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뭐 518이라는 거를 뭐 5.18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글씨를 형상화한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거는 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흘러있는 DNA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미가. 그래서 저런 시청 요러한 그 구조의 건물이 나온다라는 이런 저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처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전달을 했는데 아직도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광주시청은 우리가 광주는 이런 땅인데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오늘은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확하게 좀 주변에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서 우리는 광주는 요런 땅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즉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극락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죠. 광주의 자랑.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이걸 어디에서 찍었을까요?
이게 월산동인가요? 그 MBC 있는데 덕림사 그쪽에서 찍은 나 덕림사 쪽. 제가 무등산 사진을 좀 좋은 데를 좀 하려고 하면 대단히 그냥 전봇대가 있고 그 가지고 도저히 이게 사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가면은 요 전경 정말 좋은 편안하고 광주에 이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무등산이어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곳인데 뭐 그 얘기입니다. 이제 뭐 무등산은 불교에서 나온 지명이어서 불교 무유등등이라고 그래서 비할 데 없이 높고 등급을 매길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견줄 수 없는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등산은 부처님 산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천수경이나 거기에도 뭐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 그러죠. 그 누구도 이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반야신경에서도 심우등등주 이보다 더 그 저기 뭐 더할 나위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주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무등인데 이제 그 원효사 쪽에서 바라본 무등산 정경인데 이 원효사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겨울 눈 내렸을 때랑 비 올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비 올 때 가끔씩 이렇게 가는 곳인데 서석대죠. 입석대죠. 입석대 밑에를 우리가 장불재라고 합니다. 여기가 장불재. 이 그 넓은 뜰을. 그래서 그 장자가 기록에는 긴 장자에 그 부처불자. 부처가 긴 부처님. 또는 노루 장자에 부처부자. 노루목처럼 부처가 긴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저기 그 장불재라는 그러한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산신대제를 할 때도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 그 광주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쪽 그 서석대, 입석대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긴 그 부처님 긴 부처라 하는 거는 이제 누워 계시는 부처고 그래서 와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와불. 우리 이쪽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와불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남방불교나 이런 데는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꼭 열반할 때만의 그 표현이 아니라 좀 쉬고 계시는 누워서 쉬고 계시는 이런 거기 더운 지역이어서 그래서 와불이 좀 많이 모셔져 있는데 그 저기 모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머리 그쪽 부분이고 저쪽에 이제 그 공군부대인가요? 그쪽 있는 쪽이 이제 몸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이제 장불재 이렇게 있습니다. 장불사라는 절도 있었고 이 무등산은 고려 시대 때만 해도 기록에 뭐 산 안에 한 그 사찰만 한 200여 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무등산은 말 그대로 부처님 그 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서 이제 금당산 304m라고 이렇게 금당산 정상에 있는데 가서 보시면 그렇게 뭐 금당산은 이렇게 뭐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가보실만 합니다. 이렇게 등산로. 산 정상에 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글귀여가지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금당산 무등산에서 분적산을 거쳐 이어지는 지산으로 어쩌고 저쩌고. 근데 금당은 불교에서 본전부를 모신 집, 즉 그 법당이죠. 이유는 뭐 풍수지리 때문이라고 전해진다고 이 얘기는 조금 좀 뭐 저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당산 그 옆에 옥녀봉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옥녀봉이 있어서 이 음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양의 기운이 많이 있는 그 금당이라는 게 저기 뭐야 이쪽에서 풍수라고 하면서 이네들이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는 좀 너무나 좀 갖다가 좀 그 들이대는 이런 말인데 부처님이 이제 뭡니까 그 우리가 대웅전 할 적에 큰 대자에 수컷웅자잖아요. 큰 수컷 뭐 이렇게 저기 그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제 양의 기운으로 그렇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보풍수 때문이다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조금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고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 풍암지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자들이 뛰어 실력을 겨루는 양기가 강한 월드컵 경기장을 음기의 기운이 있는 옥녀봉 근처에 지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로 4강 진출이 가능했다는 덕담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풍암지구죠. 옥녀봉 있는데 그쪽에 예전에 뭐 집값이 그렇게 뭐
요즘은 뭐 잠깐만 저기 하지만 거기가 뭐 음기가 많아서 남자들이 기운을 못 핀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랬다라는 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금당산 아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드컵 경기장, 경기장이 있어서 이런 음기가 강한 데에서 머시마들이 굉장히 그렇게 잘 뛰어다녀가지고 4강까지 했던 신화를 일어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바로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옆에 이게 이제 염주 사거리죠. 염주 사거리 육교 야간 사진을 저희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주 좋은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염주동이고 요쪽 부분에가 그 뭐야 그저 집봉인가요? 집봉? 예, 집봉이라고 하죠. 거기가 사실은 이제 진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전에 기우제도 지내고 그래서 이제 그 집봉에서 재석산 그리고 분적산 그리고 금당산 이렇게 이어지는데 옛날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가 이렇게 집들이 마을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옛날 집들이 뭐예요? 이렇게 초가지붕이니까 그래서 그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꼭 스님들의 그 염주 있죠. 염주알처럼 이렇게 그 옹기종기 있다. 그래서 거기를 염주동이다 했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염주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옛날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염주일동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이 없이 그 지역을 염주동으로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주마을에 그 염주정이라고 그래서 당산나무가 지금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에 얽힌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팽나무인데 옛날에 한 400년 전 어떤 사람이 고관 있는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나무를 심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무를 심었던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이 팽나무가 이제 그 당산나무가 되었는데 어떤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그 동네에서는 도적이 들어와도 밤새도록 뭘 훔쳤더라도 도망을 가지 말고 막 밤새도록 막 헤매고 다녔는데요. 그 보면은 바로 제자리였다.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당산나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내려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길 그 가에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염주사라는 절도 있었고 또 석탑도 있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염주동 예전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해서 어떤 화가가 뭐 그림도 많이 그려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막 다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염주정이라는 그런 그 나무, 당산나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심사 쪽 얘기 좀 해야죠. 홍림교 배고픈 다리라고 하죠. 옛날에 여기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놨겠죠. 그래서 나무로 적으면 다리가 이렇게 축 처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다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배고픈 다리는 우리 증신사하고 관련이 된 것이어서 증신사 이 배고픈 다리 얘기는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세종시대 때 김방이라는 분이 경양방죽이라고 방죽을 파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방죽을 파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방죽 파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일꾼들이 뭐 한 4년인가 걸쳐서 일을 그 땅을 파는데 예전에 뭐 삽으로 이렇게 일일이 파니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려면은 식량이 제일 문제여가지고 이 식량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는 무렵이었을 때 김방이라는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개미집이 공사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또 그 김방 이분이 저기 그 화순의 그 쌍봉사도 중창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독실한 불자여가지고 그래서 그 개미집을 통째로 갖다가 여기 그 장원봉인가요? 이쪽에 그 무등산에다 이렇게 옮겼답니다. 장원봉에. 그래서 살게끔 해줬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 창고에 쌀이 이렇게 쌓이더래요. 그래서 그 보니까 밤에 개미들이 어디에선가 그 개미떼들이 쌀을 물고 와서 이렇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제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2부로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죽을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일을 이제 마칠 무렵쯤 돼가지고서 그 세종 임금의 꿈에 그 어떤 그 닭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빈방이 이제 병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니 저 눕게 됐는데 갑자기 아파서요. 근데 그 한의 그 의사들이 의원들이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 이 병은 닭똥증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자인데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느냐. 그래도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닭을 잡아서 똥집을 먹고 이제 저기들은 일꾼들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닭들의 원한을 사서 그런지 왕의 임금의 꿈에 닭들이 나타나서 무등산에서 이렇게 어떤 자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어떻게 뭐 해서 반역을 꿈꾼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이제 저기를 보냈단 말입니다. 뭐 금부도사라고 합니까? 보냈는데 그 다음 날 또 바로 그냥 하루 만에 꿈에 이렇게 그 동자들이 나타나서 이분은 굉장히 충신이고 이게 뭐가 이렇게 지금 잘못됐으니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이렇게 천리말을 시켜서 의금도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다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아까 그 배고픈 다리쯤 그 앞에 갔던 하루 전 먼저 출발했던 배고픈 다리쯤 그 저기 말들이 파발마들이 거기에 가가지고는 말이 이제 지쳐서 그랬는지 거기서 그 다리를 건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힘도 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쉬었다가 그럼 내일 아침에 가자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뒤늦게 이제 나타난 그 말들이 그 파발마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김방을 살려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김방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도 고프고 그 말들이 하룻밤 저기 그 지키면서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다 해서 배고픈 날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이제 무등산에서 나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나무에 해서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면 딱 그 나무찜을 쥐고 그 광주천 거기쯤 가면은 딱 쉬기 딱 좋은 때랍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이제 지게를 딱 내려놓고 쉬고 있으면 그렇게 배가 고팠답니다. 그래서 배고픈 날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내려오는 것이 그럽니다. 어쨌든 김방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거든요. 살아나서 그 개미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 생각을 해서 그 개미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각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500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500난을 모신 것이 바로 이 500전입니다. 500전에 500난. 그래서 개미 하나하나에 그러한 그 감사를 표하는 김방에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제가 여기 광주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처가 있는데 특히 증신사 500전 기도는 옛날부터 스님들 사이에서도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뭐 천일 기도를 맞추고 나면 당신이 이렇게 뜻하는 그대로 웬만큼 다 된다는 것이 바로 이 500전 그 천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뭐 증신사 신도부들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뭐 조금 뭐 기도 하시는 분들 치고 500전에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없더만요. 근데 또 특이하게 또 여기에서 기도를 다 하시면 당신들의 뜻을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서남마을이라고요. 어등산에 서남마을이 있어요. 요즘 여기가 막 뜨죠. 서남지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탑이 하나 있었어요. 이 탑이 마을 앞에 있었는데 이 탑을 자유당 시대 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송정 공원인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옮겨놨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이제 카페가 그 땅을 싹 사버렸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카페를 세우고 탑이 지금 그 앞에 기념품처럼 이렇게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서남마을에 서남지구가 있습니다. 이 서남마을은 예전에 여기에 서남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지금도 우리 저 송광사 건너에 서남사가 있죠. 근데 그 절보다 더 컸던 절이 이 서남지구의 서남사였답니다. 그래서 서남마을인데 그 서남사가 있었던.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조계산이 있는데 거기 순천의 서남사를 작은 절이라고 하고 여기를 큰 절이라고 옛날에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어서 그래서 서남마을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서창지구 이쪽이에요. 서창지구. 여기에 절골이 있습니다. 절골. 서창지구 그쪽에 가면 남편 가는 데 쪽에. 그 다음에
여기 어등산 CC 여기 저 순환도로 있는데 이쪽에 여기가 그 운수마을이라고 여기도 절골이에요. 절골 그 지명이. 그다음에 여기 그 독립 IC 옆에 그 운암산 옆에도 절골이 있습니다. 절골. 그다음에 우리 증신사 바로 밑에도 절골이 있어요. 그래서 증신사 동 남쪽에 서창지구, 서쪽에 저기 저 어등산, 북쪽에 운암산, 그 옆에 절골이 동서남북에 절골 마을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데가 우리 광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광주를 이렇게 보는 게 여기 어등산까지 봐서 절골이라는 거예요. 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그 도시 내에 동서남북에 지금까지도 절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절골로 지명이 내려오는 데는 광주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절들이 많았으면. 그래서 그 절골이 이렇게 네 군데가 이렇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곳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운사, 보광사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어등산 그 골프장 개발할 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제가 찍어놔서 이렇게 여기 절터고 뭐 이렇게 있지.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 뭐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여기 가서 한번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이게 이제 절이었던 아까 그 보광사 그 절터라고 했던 아마 절 축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것이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골프장 개발되면서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프장 있는 데가 터가 좋은 데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절들이 많아서 절골도 있었고 그러면서 다 그냥 훼손되고 말았는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거는 아마 일제강점기 초창기 때에 아마 적인 것 같아요. 광주시가 아니라 광주면이 나오죠. 그때는 극락면, 서방면 뭐 이게 통틀어서 이걸 광산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주가 예전에 광산군으로 포함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광주에 극락면이 있고 서쪽 부분에 서방면이 있는데 그래서 서방시장 있죠. 서방시장. 이게 이제 해방되고 1960년대쯤 66년 이때쯤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뭡니까 담양이나 뭐 화순 또 광주 이쪽이 오고 가는 이게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히 이쪽 지역에 이제 평야지가 그쪽 그 서창지구 이쪽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쌀들이 많아서 그런지 쌀집들이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쌀집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옛날 도청입니다. 옛날 도청. 여기가 원래 대황사라는 절이 있었던 거죠. 대황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오리쯤에 성거산이라는 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오리쯤에 가면 연화산가요? 거기 연화유치원이 있는 거기도 동호층 서탑이 있죠. 그래서 그 양쪽 그 동서로 오리쯤에 그렇게 딱 그렇게 동호층 서탑, 서호층 서탑. 그래서 여기 서호층 서탑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대왕사에서 딱 정확하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거산이 성인성자에 머물 것자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머무는 그런 산이어서 아마 지금 이렇게 이 성거산에 이게 광주공원이거든요. 이게 성거산의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처럼 생겼냐면 얘가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거북이처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그 청동기 씨나 신석기 씨나 이때 옛날 때는 이 거북이가 굉장히 신성시대는 황제에 준하는 그런 적이어서 그래서 이 거북이 그 거북이를 성인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성거산이라는 산이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가 목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구동체육관이죠. 그래서 그 거북구자 해서 이제 이쪽 지역을 또 옛날에 구동이라고 됐는데 옛날에 여기에 딱 정확하니 이 자리가 앞발이 있는 데잖아요. 거북이로 치면.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옛날에 그 체육관이어가지고 거북이 알.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 알처럼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뒷발이고 여기 향교가 이제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여기가 이제 거북이 꼬리 부분이야. 꼬리 부분인데 여기 목 부분에가 5층 석탑이 있어요. 5층 석탑. 이 석탑이 있는데
그게 성거사지, 여기 성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성거사지 5층 석탑인데, 이 거북이가 이 광주천 있잖아요. 아까 이제 뭐 석사정이 바로 여기 석사정이거든요. 여기에 있거든요. 이 광주천 물을 따라서 거북이가, 이 성인이 물 따라서 가버리면, 멀리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잡아줘야겠다 해서 머리를 쓴 게 이 거북이에게 무거운 저기 탑을 세워놓은 거예요. 탑을. 처음에는 꼬리 부분, 요 부분에다 세우려고 그랬더니 탑이 거기다 달 쯤 되면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지나가던 스님이, 이 사람들하고 여기 그 자리는 저기 거북이 꼬리 부분이요. 거북이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저기 할 때 그냥 한 번 저어버리면 이게 다 무너지죠, 당연히. 그래서 거북이를 좀 저기를 잡아주려면 목 있는 데다가 저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세웠답니다.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석탑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 놈들이 얼마나 또 이런 거에 또 치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등 부분 여기에다가 신사를 만들죠. 광주 신사를 여기에다 만들어서, 또 이 나무들도 전부 다 뭐 일본 수종인 저 측백나무나 이런 걸로 여기다 심어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하죠. 그리고 이 기운을 끊겠다고 이 목을 끊어버린다고, 지금 여기 구동체육관 옆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어요. 목을 끊는다고. 그래서 길을 놨답니다. 냈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넘어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그 목을 끊겠다고 그 짓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극락면 쪽을 향해서 가요. 극락 쪽으로. 방향이 서방 그쪽으로. 이게 이제 성가사 5층 석탑인데, 탑이 잘 빠졌어요. 이쁘게. 그리고 이게 지금 950년경쯤, 한 1100년 전쯤 탑인데, 한 950년 이때 굉장히 저기 1000년이 넘는 탑치고 굉장히 저기 뭡니까, 크게 훼손도 안 되고. 근데 이 탑이 재밌는 게 백제계 탑인데, 백제계 탑은 옛날 백제 저기는 이게 이제 몸돌이거든요. 저 지붕돌이거든요. 지붕돌과 이 기단석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딱 하나의 이거를 지구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당을 보시면 처마 끝이고 여기 기단하고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반기로 이제 고려 조선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넓어지죠. 이렇게 기단이 넓어지는데, 그런데 여기 1층에가 독특하게,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게 두 개 돌로 2개 층이에요. 돌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 밑에는 이제 이 1층 몸돌이 밑에는 2개, 위에는 하나인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집을 형상화하는 초창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곳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월출산에도 있고 화순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로 성거사지 5층 석탑이 최초예요. 우리나라 지금 존재로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층이 이렇게 2개 층으로 나눠져서 되어져 있는 몸돌이 되어져 있는 곳, 이 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인근 지역, 그다음에 전국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까지 퍼지는데 그렇게 오래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층 몸돌 여기 부분에서 1979년인가 이때에 이게 해체 복원을 하는데 저기가 나왔어요. 사리가 나왔어요. 사리가. 이게 사리함입니다. 이게 사리함. 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 이게 사리가 나와서 여기 사천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리함이 있죠. 금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뚜껑을 이렇게 위에다 덮으면, 그래서 이 안에서 사리가 나오는데 그 사리가 요 사리입니다. 이 사리. 이게 선거사에서 나온 그 사리가 아까 그 사리함에서 이렇게 사리함이 나와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광주천 따라가지고 이렇게 성거산 5층 석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 앞쪽으로 가면 여기 산이 하나 있죠. 이 산이 뭔 산인지 아세요? 광주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 산, 발산입니다. 이게 발산. 이 발이 바로발자예요. 바로발자. 스님들 이렇게 바로 있죠.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둥구스런 밥그릇과 같은 그런 발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죠? 그 밥그릇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성거산도 아까 무등산처럼 그 무등이라는 게 부처님을 저기 하듯이 이 여기에 그 성거산의 그 성인도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부처님 바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이게 발산인데 그래서 여기 이 그 광주천 넘어 여기가 전남방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그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기 거의 판자촌처럼 여기 아주 좀 그렇게 저기 해서 발전이 잘 안 되지다가 요 근래 와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이런 데가 더 발전이 되져 가지고 발산 거기 들어가는 입구 마을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춘마을, 청춘 발산 마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굉장히 이쪽에 뭐 그림도 있고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이 계단이 그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올라가는 이 발산의 계단인데 이게 몇 개인지 아세요? 108계단입니다. 108개. 그래서 예, 그 108계단이 여기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그 발산이라는 그래서 이 발산은 바로 부처님 그 스님들이 저기 하는 부처님 바로 밥그릇과 같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젊은 청춘들이 예전에 이제 그 전남 방지 거기에서 그렇게 먹고 살아서 그렇게 자라서 그 밥을 먹고 살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를 거쳐갔다라는 그런 곳이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광주 지역은 사실 더 많아요. 지금 저도 지금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자료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불교 관련 지명이 굉장히 나와요. 이렇게 뭐 그래서 발산이 무슨 산인지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던 분들에게 혹시 이제 광주에 살고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불교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불교 이야기 또 우리 그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광주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타 부처님의 바로 그러한 곳인데 그 아미타 부처님의 상주하는 정토 세계인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극락세계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살아서 극락세계 그 만들어서 우리가 극락 세상을 만들어서 극락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곳이 그런 것이 바로 이 광주다라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그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를 좀 땅 이름을 통해서 광주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